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은 어린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상에서 상당히 인지적인 능력은 높은 편이고, 좀 사회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에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FI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폐 아이동을 키우는 어머님들, 그 중에서 중증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부모의 지시사항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공감하고 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래랑 노는 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일상생활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공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생각은 그렇죠. 서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부모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툰 부분, 이게 조금씩 엇나가는 부분이 향후 상당히 아이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경우 이제 상당히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가족이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또 동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키즈 카페 이런 데서 알게 된 아이들과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시야가 좁아지거나 자신의 어떤 관심 영역이 아니면 일단 이 아이의 시야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의 내적 정신 체계에서도 그 대상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계속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야지라고 어떤 자극을 계속 볼 수 있게끔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끔 외부적인 어떤 키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많은 치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상 체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보게 하죠. 그럼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보상 체계가 달콤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거에 반응을 하고 보상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보상에 어떤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을 경우 아이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존 치료들이 어찌됐든 이제 엄마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상 체계를 활용을 해서 나름 어렸을 때에는 어떤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당히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7세, 8세만 되더라도 아이가 어떤 보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집에서는 엄마들이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되고, 그 보상 때문에 아이랑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보상 체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요. 그렇게 기존 센터에서 ABA나 이런 놀이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상의 맛을 본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이가 조금만 하고 이거 해줄래요? 이거 해도 돼요? 하는 식으로 계속 보상을 줘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다. 자신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보상을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사인을 보낼 때 저는 그럼 이게 앞으로 이 아이가 나를 떠나서 다른 누군가하고 점점 학교나 이런 데서도 점점점 더 많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보상을 원할 텐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음 보고 나서 과연 그거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아마도 점점 아이들은 내적
불만이 계속 커가면서 분명히 뭔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문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사인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당신이 보상을 안 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어떤 시스템 내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연령대별로 아이들을 자폐아동을 봤을 때 항상 이 보상 체계는 상당히 엄마나 치료사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그걸 아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10대가 넘고 사춘기가 됐을 때는 정말 그 보상이 불러오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10대가 넘어선 자폐아동 부모님들에게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제발 보상으로 아이에게 뭔가 부모의 맛대로, 치료사의 맛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보상은 자신이 한 만큼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는 쪽으로 계속 아이가 인식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이제 경도에 이제 자폐 성향을 보이는 한 남자아이를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확실히 이 아이들이 좀 반향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대화 비율에서 반향어가 많죠.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반대로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반향어를 줄여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저는 결국은 아이의 사고 영역을 얼마나 확장시켜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고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결국은 시지각에 있다. 이 시지각을 잘 아이가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상황과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커간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반향어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언어 능력이 습득한다고 해서 갑자기 언어 능력은 별도로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뇌 발달이 어느 정도 또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언어 능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말만 트이면 모든 게 다 이제 순조롭게 말을 하니까 보고 배우고 따라하겠지, 그러면 따라하니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치료 시스템은 결코 그렇게 언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자연적으로 같이 이렇게 언어 발달이 됨과 동시에 아이의 지능 발달도 뇌 발달도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발달이 상당히 느리거나 이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 말을 못하다가 말이 트이고 나서 엄마들이 그럼 이제부터 말을 할 수 있으니 뭔가 내가 가르치면 되겠지 했지만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더 이상 아이가 학습으로나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어떤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는 결코 언어가 트였다고 해서 이 인지적인 능력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치료 환경이라면 저는 경도의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성에서 상당히 조금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사람들과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그 정도의 문제들은 충분히 이런 현재 한국 그런 치료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것은 잘 갖춰져 있는데 저는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치료사들의 이 마인드, 이 뇌의 어떤 그런 사고력의 수준이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아직 그렇게 발달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FI가 그런 경도의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진행하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베이직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가 그 연령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기초적인 개념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치료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엄마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들어가는 거는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진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뇌를 사용한다는 느낌,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들이 해도 뭐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한국 치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계속 5세, 6세, 7세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곳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사회성 그룹이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면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정말 어떤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그룹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도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아이는 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어떤 거는 아주 어쩔 때는 상당히 치료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들이 있죠. 주로 이제 뭔가를 기억해서 떠올리는 것들은 상당히 치료사들보다 어쨌든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아이들은 불균형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부분을 어쨌든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FI가 그리고 베이직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그것들은 잘 사용해서 이 아이가 그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잘 정서적으로 잘 피드백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그 불균형적인 부분을 다시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지능의 불균형, 인지적인 불균형을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또래랑 어울리게 해줘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말을 시킵니다라고 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치료사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자신의 어떤 주어져 있는 학습 과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도 자신이 써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FI 프로그램에서 베이직에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일관되게 꾸준히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들은 갑자기 학교만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 많은 준비를 한순간에 다 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다 시키고 있어요. 근데 학교라는 곳은 어찌됐든 뭐 4교시든 5교시든 6교시든 정해진 수업 스케줄에 따라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학습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머리를 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래랑 어울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엄마들이 신경 쓰고 있고 치료사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쓸 줄 알고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가 돼서 할 수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요. 얼마든지 정상지능 아이들과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은 상당히 정상 아이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서서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저는 장애아동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정말로 수업에서 이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럼으로써 분위기를 흐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학습을 왕창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학습은 어찌됐든 학교라는 교육 과목의 영역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학습 이전에 아이가 내가 어디를 가건, 내가 집에서 무언가를 하건, 놀건 뭐하건 결국은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취 경험을 쌓는 것을 초점에 둬야 되지, 계속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학습 영역으로 해서 아이가 능력을 갖추게끔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자족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FI에서 강조하는 이 개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베이직 프로그램의 핵심인데요. 저는 이 개념 지식이 상당히 자폐 아동들에게는 취약하다. 결국은 이게 학교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데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도의 어떤 그런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 좀 반향어가 있는 아이들일수록 저는 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시지각이다. 이 시지각을 잘 사용하게 하면 아이의 반향어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학습의 토대가 되는 조직화 사고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볼고 잘 인식할 줄 알면 결국은 이 아이는 손을 쓰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사회성이 낮은 그런 장애 유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시지각에서는 상당히 좀 선택적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데서 상당히 시지각이 뛰어난 반면, 그런 것과 약간 거리가 있는 영역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편차가 심해진다. 이런 편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줘야지만이 아이의 사고 영역은 많이 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지금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5세, 6세, 7세 이런 자폐 성향이 좀 낮은 아이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적용을 했을 때 확실히 이 아이가 그러한 자신이 하는 그 반향으로 저의 시선을 끌거나 리드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 맞춰서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신이 연필을 들고 수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반향어가 준 모습을 줄어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동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저는 어머님이 이 얘기를 듣고 센터에 가서 코칭 플러스 8만 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한테도 이런 시지각을 좀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커리큘럼이나 컨텐츠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분명히 치료사들은 제대로 부모님에게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쾌한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나만의 어떤 도구지가 있나 교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난이도가 있는 과제로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 내 아이의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요, 베이직 OD 도구지부터 벌써 이미 드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치료사들은 에이 선뜻 이 정도 가지고 못하겠어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시지각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끼고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베이직을 시작했으니 이제 이거 이제 그만두고 어머니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니 아마 치료사는 지금 엄청 괴롭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베이직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치료사가 보기에 이 아이가 시지각이 조금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좀 뭐 베이직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좀 보완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치료사는 정말 베이직에 대한 고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제가 말했던 그러한 그냥 시작했다가 이 아이의 시지각이 형편없다는 거를 깜짝 놀라서 아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치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5세, 6세, 7세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냥 베이직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 공통으로 센터에 다니면서 지능이 낮거나 상당히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베이직 단계를 그냥 선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전국의 모든 센터들이 5세, 6세, 7세에 시지각을 올려주기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5세, 6세, 7세의 어린 자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센터의 규모가 커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료사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어머님들이 지방에서도 그냥 여기는 센터가 상당히 크고 치료사가 많으니까 전문가들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떴다방 지식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상당히 편향된 그런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어린 자폐아동일수록 정말 그냥 어디 가서 뭘 시켜보고 나서 실패하는 그 경험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상당히 더 편향된 사고가 고착되고 쉽게 유연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좀 어머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경도의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조금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트러블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면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아이에게 대화로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과연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지각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쪽을 좀 향상시키는 것도 같이 가주면 저는 그 어머님들이 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몸의 많은 부분들이 또 정신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부분들은 결국은 머리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몸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아이가 어떤 사고 체계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해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고 언어적인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강화시키고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와 반대적인 영역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회성을 키우려고 사회성 그룹 안에 집어넣어 놓고 놀게 만들고 뭔가 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계속 아이 눈에 자극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아이가 제 기능을, 내 인지적인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키워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계선 아이들이건 어린 자폐 아동들인데 사회성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건 저는 대체적으로 시지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만 올려줘도 학습이나 생활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동네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냥 센터 가서 원장이 추천하는 치료사는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